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요즘 미국에서 핫하다는 예, 일드 맥스 커버드 콜 예. ETF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이요? 아직도 안 해보셨어요? 야, 커버드 콜은 콜옵션을 매도하고 기초자산을 보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드맥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운용 스킴을 좀 이렇게 뜯어보니까 국채 보유에서 일단 이자를 내고요. 그 다음에 ATM, 그러니까 등가격 콜을 매도하고 풋을 매도해요. 근데 풋을 매도한 거에서 받은 돈으로 콜을 매도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풋을 매도한 걸로 콜을 매수하고요. 그 다음에 외곽의 콜을 매도해요. 좀 복잡하죠. 이게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기사들을 보니까 그냥 커버드 콜이다. 그래서 그냥 외곽의 콜 매도한 거다. 뭐 외곽역 이런 얘기도 안 나오고 신문 기사에 그냥 콜 매도해 놨다. 기초자산 보유하고 콜 매도다. 뭐 이렇게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ELW LP 출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금융상품 금융공학실에서 오랫동안 이제 상품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스킴이.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우리 이제 트레이더들은 매일 아침 출근해서 이제 뭐 델타, 감마, 베타, 베가 뭐 이런 거 계속 계산하면서 컴퓨터가 계산해 주면서 그 중간에 해지하려고 막 사고팔고 하거든요. 일드맥스도 똑같은 거예요. 그 커버드 콜 ETF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단순한 게 아닌데 너무 이제 기사에 단순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그 기자분들이 이 옵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되게 위험한 말들도 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커버드 콜은 그냥 콜옵션을 매도하고 기초자산을 보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로 뭐 일부 뭐 콜 풋을 매수하면서 해지도 하고 배당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가 복잡하실 테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일드맥스 ETF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테슬라, 엔비디아 ETF도 있고, 뭐 아마존 ETF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펀드 오브 펀드도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서 그 테슬라 그 커버드 콜 ETF 일드맥스 그거를 얘기를 하면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주가가 한 0에서 10% 정도 오르면 좋아요. 왜냐면 얘가 등가격 콜을 매도하지 않고 외곽의 콜을 매도하는데 보통 10에서 15% 정도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막 주가가 올라가면 별로 안 좋아요. 그거는 콜을 매도해 놨기 때문에 그 주가 그 올라가는 거를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좀 빠진다 그러면은 빠져서 좋을 건 없어요. 빠져서 좋을 건 없는데 빠진다 그래도 그냥 테슬라를 보유하는 것보다 낫는 거예요. 왜냐면 콜옵션을 매도해서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게다가 이자도 받잖아요. 뭐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주가가 좀 눌렸을 때가 좋아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좀 눌려서 옵션의 볼라til리티도 좀 살았을 때 내가 이거 딱 보니까 신고가가 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가가 가지는 않은데 여기서 반등을 해줄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사는 게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반등인데 정말 확실한 거는 모르겠고 그래도 요 정도에서는 반등 좀 나올 것 같은데 적어도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테슬라를 그냥 사는 것보다 이 커브드콜 ETF를 사는 게 낫습니다. 좀 결론이 됐나요? 자세한 거는 제가 미국 자료 다 찾아가지고 퀀텀 그 투자자문 카페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됩니다. 일드 맥스 ETF 예. 무조건 좋은 건가요? 당연히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이제 무지성 투자자들은 호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도 일드맥스 ETF를 제가 옛날부터 보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별로 추천을 한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금융공학 지식이 높아야 돼요. 근데 요즘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인기가 많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기뻤어요. 왜냐면 이게 잘만 쓰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잘 못 쓰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좀 약간 노파심이 일어나는 건 파생 딜러 출신 금융상품을 좀 다뤄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를 막 권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일드맥스 ETF 상품 스킴을 아는 사람 제가 한국에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 ATM이냐, OTM이냐,
콜 매도냐 풋 매수냐. 일드맥스가 커버드 콜로 콜 팔지만 하지 않아요. 풋도 매수하고 콜도 매수하거든요. 뭐 전반적인 스킴은 뭐 콜 매도로 외곽의 콜로 매도로 나오지만,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아주 전문가한테 이게 어떤 쓰임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듣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하면 큰일 나십니다. 일드맥스 ETF 홈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예. 뭘 사야 하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머리가 아프시면 그 빅테크들 다 모아놓은 그 그러니까 뭐 테슬라든 아마존이든 커버드콜 다 하나씩 쳐놓은 ETF들이 있고, 이거를 모아놓은 ETF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 모아놓은 ETF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가가 살짝 오를 때 한 10에서 15% 정도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걸 사시는 게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 빠질 수도 있다 생각하셔도 이게 그냥 일반적인 ETF보다 낫습니다. 근데 대세 상승이다, 뭐 유도 금리 인하로 해서 막 날아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드맥스 ETF 자체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일드맥스 ETF가 이번에 엔비디아 커버드 풋 상품을 출시했는데 예. 이건 커버드 콜에 비해 어떤가요? 저 이거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저도 신문 기사를 봤는데 커버드 풋 상품이 뭐 주가 빠지면 좋다고 써놨더라고요. 아니 프로텍티브 풋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금융공학 트레이더 출신으로서 하는 얘기인데, 금융공학 지식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파생을 할 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프로텍티브 풋이랑 커버드 콜이에요. 프로텍티브 풋은 왜 좋냐면은 주가가 막 올라가면 풋옵션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지 차원에서 외곽의 풋옵션을 그냥 조금씩 사두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월지급식으로 가게 되면은 되게 콜 매도로 인한 그 여력이 충분해져요. 그래서 일반 배당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이랑 프로텍티브 풋 전략은 괜찮은데, 커버드 풋은 저는 뭐 자살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거는 만약에 그것도 이제 풋을 만기를 어떻게 어떠냐, 뭐 얼마짜리 외가격이냐, OTM이냐, ATM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어떤 풋을 매도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만약에 내가 외가격 풋 옵션을 매도한 커버드 풋 엔비디아를 샀다면, 엔비디아가 만약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은 이거 난리 납니다. 그래서 커버드 풋 상품은 웬만하면 저는 쳐다보지도 마시라고 좀 얘기하고 싶네요. 배당락 이래는 보통 주가가 하락하는데 네. 배당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가요? 배당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만큼 이제 그 기초 자산이 까지죠. 그러니까 수익은 월 지급 받는, 월이든 뭐 연이든 일단 지급을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투자한 게 또 까지면 또 그 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커버드 콜 같은 ETF도 제가 얘기했던 특정 구간에서 이게 뭐 기초자산이 별로 까지지 않는데 배당을 줄 때, 그때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그때인지는 제가 그 카페에 설명해 놨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옵션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겉에서 이제 보는 거랑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건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 했을 때 금융상품을, 특히 옵션 상품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안에서 이거를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 해지하고 뭐 클라이언트 북 만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리스크도 좀 있고 굉장히 어렵고 또 옵션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거를 뭐 신문 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단정적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옵션에 대한 이해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외가격, 내가격, 만기, 롤오버, 그 다음에 간단한, 적어도 커버드 콜의 손익구조, 프로텍티브 풋의 손익구조, 물론 프로텍티브 풋 상품을 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합성을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특히 이제 풋 매도를 치는 상품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일드맥스가 좀, 그래서 저도 이제 커버드 콜로 인한 펀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제가 한 15년 전부터. 왜냐면 제가 그런 상품을 만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한국
그 고객들한테 그런 옵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적어서 언젠가는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일드맥스가 이걸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금융사가 돈 맛을 보다 보면은 이제 고객 보호나 그런 것보다 그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고객들 네가 알아서 생각해. 우리는 상품 팔아서 돈만 벌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상품들이 수천 개씩 되는 거예요. 근데 일드맥스가 좀 저기 커버드 콜을 잘 만들어서 저는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커버드 품 만드는 거 보고 좀 실망했습니다. 뭐 어쨌든 앞으로 더더욱 좀 공부를 잘 하셔서 이런 걸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주식 투자든 뭐 시킹 알파, 시킹 베타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재산 증식이잖아요. 근데 월 지급식, 월 배당도 이제 합성을 섞어주면 아주 어떤 지식이 함양된 어떤 실력이 좀 차이가 나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배당을 더 받는 기본적으로 돈을 더 번다는 건 리스크를 더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사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피나 SCHD는 뭐 그냥 존버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사면 되고 근데 제피나 SCHD를 제외한 그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거는 특히 합성에 들어가면 공부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 아셔야 되고 물론 사람 마음이 그렇죠. 더 많은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하지만 더 많은 수익은 내고 싶고 공부는 하기 싫으면 안 됩니다. 같이 제가 충분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많이 저희 퀀텀 투자자분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 많이 버세요.